예, 이번 시간부터 제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제 1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그 넘버링에 그 처음 문제가 이제 17-01 돼 있는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17년도 01번이라는 문제예요. 그 연도별 기출문제에서 그 찾아가시면 돼요.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 21-07로 돼 있죠. 그게 21년도 07번 문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순서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할 거예요. 강의 복습하고 오셨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다 말로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에서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질병. 사망, 부상, 질병 동그라미 쳐야죠. 재해입니다. 재해. 전형적인 예죠. 사망, 부상, 질병, 재해. 보면은 여기서 뭐가 틀렸죠? 이 산업재해 규정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2조 그 정의 규정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근로자가 3호에서 그 정의되기 이전에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란 그래서 이제 그 제1조 목적이나 제2조의 1 산업재해 1호 같은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제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더 포함된다 그랬지? 그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포함된다 그랬죠? 캐디라든가 화물차 운전수, 그렇죠? 그리고 뭐 배달원, 그리고 뭐 방문 교사들 이런 분들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근로기준서나 근로계약서 안 쓰고 그렇죠. 사대보험 처리도 안 하면서 근로소득세 안 내는 분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근로자가 아닌 걸로 판단되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 2항 보겠습니다. 2번 근로자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따가 나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4번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채취해서 평가하는 거 말한다. 그러니까 사업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업주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5번.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 중에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 질병사가 동시에 5명 이상. 몇 명이야? 10명 이상이죠. 그 밑에 써보세요. 중대재해 뭐가 있죠? 사망자 1명 이상 또 있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부상자나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의미가 내가 뭐라 그랬어? 그치? 골절이나, 그쵸? 아니면 그 만성으로 가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 요양급여도 3개월을 기준으로 크리티컬하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망자 1명이 그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부상자 1명이 사망자 반명하고 맞먹는 거예요. 중대재해로 볼 땐. 그런 걸로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번과 5번이 틀렸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07 문제.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제 다 알죠? 이제는 이거 우리가 케이스 문제가 안 나니까 지금 너무 쉬운데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했죠.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뭐야? 구분 구조니 자기공사자냐 아니에요? 자기공사자. 그렇죠? 자기공사자 다 알죠? 이 자기공사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건설공사 시공을 그렇죠? 총괄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 아시죠?
가볍게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라. 그래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도급이는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게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발주자 누구였어? 그쵸? 양말 공장 사장이었고 도급이는 누구였어? 한국전력공사였죠. 그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발주자와 도급인은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자꾸 한전 입장에서는 발주자로 판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책임이 가벼우니까. 그 징역 벌금도 없어요. 거의 과태료에서 멈추니까. 그렇게 자꾸 명심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협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협회한다. 근데 근로자협회가 두 군데죠. 그렇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그 노동자협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 대표죠.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에 의해서 질병 걸린 건 산업재해 하느라. 그 산업재해가 그렇죠. 2조 1호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거였고 거긴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 보겠습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을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을 도급이다. 그렇죠. 명칭에 관계없이.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꼼수 방지라고 그랬어요. 잘못해서 이게 도급이라는 명칭을 쓰면은 우리 산업법이 적용돼 갖고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질까봐 꼼수를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다 아시죠? 꼼수 방지입니다. 5. 산업재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맞죠? 그렇죠? 이게 만약 질병자가 나오면은 틀립니다. 질병자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직업성 질병은 웬만하면 3개월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중대재해를 말하는 1호, 2호, 3호 중에 2호기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좀 이렇게 되는 순간 3호의 직업성 질병자는 빠져야 돼요. 사문화됩니다. 법조인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해당 안 하죠. 이거 틀렸죠? 예. 다 했던 거라 말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료, 임금, 급료, 기타 준한 수입에 하는 자를 말한다. 이제 거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했었죠.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뭐 다 아시죠 이제 다 아시잖아, 그쵸? 이거 사업장이고 이건 집이에요. 사업장 바뀌죠. 이게 처음에 이 근로자 정의 규정에 근로자를 정의하려고 입법자들이 보는 과정에서 근로자 정의를 새로 해야 되나 아니면 타법에서 갖다 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타법을 다 뒤져요. 타법에 여러 군데 있어요. 봤더니 근로기준법에서는 여기를, 노동조합법에서는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어쩌저쩌저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 규정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자. 이 규정 똑같은 소리예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주안점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안점이.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갖다 쓸까 하다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됐으면 새로 정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근로기준법에도 있고 노동조합법에도 있고 산업법에도 있고 다른 법에도 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갖다 쓰는 거고 노동조합법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없이
수입에 의해 생활하자. 뭐야 이거? 그렇죠. 노동조합법 정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몇 번이고 시험에 났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아시죠? 이제 그럼 수입에 의해서 생활한다고 했잖아. 생활. 그러니까 집에서 그 관점이에요. 관점.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이랑 말장난한 거예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본관리적 측정이란 자본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의 장이제 사업주가 측정해 수료고 실효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평가는 말한다 했습니다. 사업주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맞는 주의장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이란 그쵸?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참여 예방 방금 그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주사평가한다 했어요.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안전보건진단기관 써놓으세요. 안전보건진단기관입니다. 저 평가하는 걸 말한다. 이거는 이제 그 진단 명령, 안전보건 진단 명령,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장관의 명령, 안전보건 진단 명령, 그 맞는 말입니다. 다음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 요행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재해를 포함한다. 그렇죠? 2호죠, 2호 맞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규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07. 중대재해에 속하는 경우를 모르는 게 가장 쉬운 문제죠. 올해 문제는 처음 보겠습니다.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재해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필요한 재해 맞죠? 부상자 대신에 직업성 질병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아니죠? 10명이죠? 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우리는 질병자는 관심 없어요. 직업성 질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얻은 질병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혀 그 사업이랑 상관없는, 나는 그 수은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위암으로 죽었어. 위암을 갖게 됐어, 질병을.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수은이면 수은 중독,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성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이 아니면은 걸릴 수가 없는 걸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거를 직업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쉽죠? 예, 정의규정 쉽습니다. 도우빈과 발주자형도 신경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쓰셨으면 좋겠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지금 기본서를 보고 있는데 정의규정 잘 보시고 한국전력공사랑 예, 양말공장 잘 구분하시고 그런 것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다음 보죠. 예, 다음 이제 제4조 정무의 책무부터 이제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지우자. 예. 자, 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랬습니다. 사업주. 여기 이제 4조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6조까지 보면은 정부의 책무, 그 위에 보면 지자체의 책무, 여기 보면요. 정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 그리고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이렇게 놨어요. 그 책무는 책임과 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책임까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책무나 의무나 비슷한 뜻이긴 한데 더 무겁게 해놨다는 거죠.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자체는 조례로 합니다. 그 조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 지자체는 이제 조례란 말이 나온다는 거 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안법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그 대통령령이나 권오부 장관령, 그쵸? 시행 규칙이죠. 그걸로 정한다. 아니면은 뭐 장관이 고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만큼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사업주의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무사항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부의 책무인지 근로자의 의무인지 사업자의 의무인지 구분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1번 보겠습니다. 산업의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소리. 정책.
네, 정책 줄치시고 뭡니까 이거? 정부죠? 정부의 책무입니다. 2번 해당 사업장 안전에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해당 사업장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해당 사업장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이걸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정부는 절대 제공할 수 없어요. 사업주만 아는 겁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유지 관리 이랬죠. 이거를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디 갔어? 예. 관한 조사고요. 관한 이거예요. 통계의 유지 관리. 유지 또는 관리. 그러니까 조사에서 끝난 거고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예요. 조사의 유지 관리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통계하는 게 뭐예요? 통계. 조사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래, 조사 정도? 조사란 말은 사실 정부에서 쓰는 용어고요. 통계. 결국 정부의 책무죠. 통계라고 하는 거는. 보겠습니다. 4. 산업안전 및 보건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지원은 돈을 뜻합니다. 지원에다가 머니 이렇게 써놓았어요. 머니. 지원은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5. 산업의 안전 보건에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안전문화 홍보 교육. 이 북돋우기 옛날에는 고치라고 써 있었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한국말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북돋우기. 이게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항이 2번이 사업재해 의무가 되는 거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가볍게. 다음 보겠습니다. 18-07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안전 보건 강조 기관의 설정, 시책 마련. 이게 뭡니까? 정부거죠, 정부. 사업자 아닙니다. 정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는 산업재해는 조사, 통계 유지 관리의 성실. 맞죠? 조사를 하고 통계를 유지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정부죠, 정부.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맞죠. 그렇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는 그 해당 사업주밖에 몰라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요. 다음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를 제조 수입할 때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다 골라내기 쉬워요. 그래 보면 이것도 보시면 21년도 문제랑 18년도 문제랑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시죠? 제가 지금 5번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5번 같은 경우에 평상시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문에서 딱 보게 되면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5조 2항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기본서 보고 계시죠? 지금 딱 독서대에 이게 펼쳐 있어야 돼, 기본서. 여러분들은 메모하시는 게 거의 없어야 돼. 사실은 살짝 메모만 하시고 제가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서에 이미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거의 철저히 이런 관계거나, 그쵸? 아니면은 이런 관계를 하고 있죠. 사내도급만을 합니다. 사회도급은 의미 없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출문제 보면은 다 진짜 소송 걸리면은 다 이상 깨 부셔지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내도급과 사회도급을 구분 못 하고 있어요. 사내도급만을 하죠.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은 원재료를 제조 수입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바깥에 이전 단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제조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준을 지켜서 제조를 해서 일로 넘겨야 이 사업장에서 A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사서 원료를 사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재해가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전 문제도 안 생기고 보건 문제도 안 생기고 요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는 그쵸? 자기들이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얘네가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사업장이.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사업장은 아니죠. 공급하는 전 단계로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얘와 같이 자체 사업장으로서 제대로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준을 지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재료를 넘기기 때문에 이 5조 2항에 따라서 정확히 기준을 시켜갖고 지킨 제품을 우량한 원료들을 넘겨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이 이제 5항 5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와야지 5조 2항 같은 게 좀 보여요. 5조 2항이 잘 안 보입니다. 슬쩍 넘어가기 쉬워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보죠. 보겠습니다. 10-01. 사업주가 이행할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지원 동그라미. 내가 money라고 그랬지? 돈. 돈은 누가 줘?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근로자의 신체적 필요와 정신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적.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해 주는 건 사업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못 해줍니다. 이럴 수는 있죠. 1번과 같이 지원을 해줄 수는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는 사업주밖에 못해요. 그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3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또는 지도 및 지원. 조치 기준, 법령 이런 거 누가 만들어요? 정부가 만들죠. 지원 누가 한다고 그랬어? 정부나 지자체. 돈이야 돈. 지원은 이제부터 지원은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정부가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4.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그 조사는 정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전문기관 통해 갖고 사업주가 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일단 법령에 그렇게 있고 이제 키워드는 통계라고 그랬어요. 통계. 통계 내는 건 누가 내요? 정부가 내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제조 기술의 R&D, 연구 개발이면은 사업주죠. 근데 이건 뭐야?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술이에요. 각종 기법들을 연구 개발하고 위험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이런 거 R&D 수행하는 건 정부에서 수행하는 거죠. 대학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R&D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입니다. 제조 기술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할 거는 2번이죠. 반복해서 납니다. 반복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20-01. 그렇죠. 협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 시각이 필요한 인정 때는 관계 행정기관자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 당연하죠. 법조문에도 있고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다음 볼게요. 권오부를 제한 행정기관장은 사업자 안전과 필요한 미리 권오부 장관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그 행정기관장은 권오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어떤 안전에 관해서 규제를 하려면 그쵸? 이제 이게 몇 조지? 8조에 대한 건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법이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그러니까 사업장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규정을 하려면 그쵸? 그 얘기고 완전 그러니까 하나 나왔으니까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권오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데 법조문에는 확실하게 해놨죠. 권오부 장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장이라고. 왜 그렇죠? 자기협의가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에 자기협의 방지를 위해서 장관 협의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순간 권오부 장관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은 누구랑 협의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기협의 없애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3. 권오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장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은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죠, 사실은.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히 단서나 제외 규정들을 다 전제로 깔아주고 계세요. 이게 성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말이. 지문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고노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자는 고노부 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변경 요구하면 따라야 하고, 그쵸. 그 점이 필요한 경우 협의 조정을 총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고노부 장관이 우선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고노부 장관 의견이 우선하고요. 마무리도 고노부 장관이 한다. 마무리는 뭐다? 장관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행정기관하고 협의한 내용을 마무리마저도 장관이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복습 다 하고 오셨죠. 4번 보겠습니다.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정확히 있는 걸 떠나서, 그렇죠? 명령이면 어때? 명령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명령도 많아요. 저 뒤로 가면은 행정명령들이 있어요. 필요한 조치하도록 명령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근데 이 시험장에서 이게 시험에 듭니다. 뭐 명령 공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거 슬글슬글 넣어. 근데 답은 의외로 크리티컬한 데서 딱 걸리게 나와요. 5항 보겠습니다. 고노부 장관이 산정 통보한 산업재해 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의제기를 언제까지 해야 돼? 10일입니다. 내가 이자가 180도 돌려버리면은, 그죠? 한글 이자를 10자라고 하면서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확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은 이의 신청이나 이의 제기 기간 나오는 게 딱 3개 있어요. 뭐 이의 신청이나 이의 제기나 같은 거죠. 이거 3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산업재해 불복.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두 번째가 안전, 쓰고 계시죠? 보건, 전문, 기관, 이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예요. 그 지정 신청을 하고 결정하잖아요. 이게 이제 규칙 이제 17조 5항에 나오는데 이게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3개 기억하십니다. 뭐냐면 MSDS 일부 비공개 승인 결정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일단 이게 112조 6항하고 이제 규칙 163조 1항에 나와요. 이건 3개를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외워 놓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10일이고요. 이거는 7일이고 이거는 30일입니다. 30일.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서 이의 신청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법에.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 3개는 외워 놓으시고 그렇습니다. 기출됐던 건 이것만 기출돼서 제가 2자를 뒤집으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항상 보면 이거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저쪽에서 장관이 통보했는데 우편물이 오다가 소실됐어. 그러면 이제 기간은 아직 기산도 안 된 거예요.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돌고 1년 있다가 나한테 막 우체국에 짱 박혀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 갖고 왔어. 1년 후에. 그럼 그때부터 도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거예요. 이게 도달주의입니다. 우리 법은 다 도달주의예요. 그 정도 하시고 이의제기 이건 딱 3개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기간 때문에 그래요. 기간 때문에. 예,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예, 보시고.
예, 잘 보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구조부터가 나오는데 한번 가볼게요. 보시고 이제 공포 대상이 이제 10조네. 요게 좀 어려운 규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 10조 1항과 2항에 대한 문제인데 이 아까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포하는 거가 사실은 모든 사업장을 발표하지 않아요. 제 10조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사고친 사업장만 발표를 해요. 사고친 사업장만. 그것들이 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뭔가. 일단 이제 기본서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사고친 사업장만 발표를 해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사고친 사업장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망 등 사고, 사망 등 사고 3개랑 그리고 산업재해 은폐 두 건이에요. 은폐 2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다는 거예요.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1명이 아닙니다. 2명 이상 발생한 거예요. 우리 법에서 사망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니, 사망자 한 명 죽으면은 중대재해가 아니고 2명 죽으면은 중대재해입니까? 사망자 1명이면은 그걸로 중대재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포 대상에서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망자 1명보다는 사망자 2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상인 경우 맞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게 재밌죠? 아니, 중대재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중대재해가 사망자 1명인데 선생님 1번이랑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리걸 마인드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을 곤란해요. 지문 3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차 싶습니다. 우리가 산안법에서 중대산업사고라고 딱 2번 나와요. 2번. 산안법에서 중대산업사고라고 딱 2번 나와요. 44조에서 한번 나와요. 44조.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입니다. 중대재해면 말이 안 되죠. 중대 산업사고예요. 이게 44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누출이나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주변까지 확산될 때 이게 심각하잖아. 우리 법이 웬만해서는 주변은 신경 안 써요. 사업장 내부 근로자들만 신경 쓰는데 중대산업사고라 그래갖고 누출, 화재, 폭발이 주변까지 확산될 때 이때까지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 잘 하시고 복습 잘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은폐를 했죠.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제가 아까 은폐라고 그랬죠. 은폐할 우려가 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업주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가 있나? 아니죠. 그렇죠. 우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사고를 친 사업장이에요.
칠 우려가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한 사고자. 사고를 친대요. 사고를 친. 그리고 산안법에 따른 발생 보고를 최근 3년에 아니죠. 2회입니다. 2회.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자. 그래서 이거는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이게 이제 저쪽에 어디지? 몇 조지? 그렇죠. 57조에 가보면은, 이제 이게 57조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나면은,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1월 내에. 1월 안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가 아까 그 산업재해 조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지만은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조문에는 정부의 책무로 돼 있다. 그거 좀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사업주가 했을 때 제출을 하게 됩니다. 1월 내 하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명심하시라 그런 얘기를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21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통합공포대상.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대로 법조문 그 012조인가? 예, 012조를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고노부 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거기서 작업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사내도급이죠. 사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 발생 건수에 수급인의 발생 건수를 포함하여 합산하라는 거죠. 공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랑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500명 이상 상시근로자 플러스 뭐죠? 그쵸. 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해서 산출한 사고 만인율이 더 높을 때, 도급인 때보다. 그러니까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더 들어와고 관계 수급인 쪽에서 더 많이 사고가 난 거예요. 내심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500명 이상 플러스 그리고 근로자까지 포함한 그 범위가 더 넘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500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통합공포 대상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뒤에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기본계획 발표하여 승인하고 이사회 승인 얻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딱 500 딱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죠? 제철 도전 우리 했었죠. 그래서 제철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만약에 시험 전날 안 보셨으면 이거 헷갈려요. 얘랑 시험 전날 보면 철도 운송업이 나와? 또 도시철도 운송업이 나오네?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다 기억나시죠? 제조업하면 이게 대기업들, 우리 공기업들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도 발뺌하고 얘네들이 지들이 자꾸 발주자래. 도급인이 아니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도급인으로 나오는 그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보겠습니다. 제조업은 주로 뭐겠어요? 포스코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코. 철도운송업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운송업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또는 광주철도도시철도공사 등등등 다 있어요. 도시마다. 전기업은 어디예요? 한국전력공사. 제철도전이긴 한데 도시가스는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 공기업 비슷한 쪽에 주로 건설공사를 외주를 주는 데예요. 외주를 주게 되는데 사내도급이죠. 도급을 주는데 자꾸 이제 나니까 여기서 얘네들은 확실하게 도급인으로서의 규정을 확실하게 주면서 발주자로 돌아가지 않게 하면서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해주는 게.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이런 데가 포스코 이런 데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공기업들밖에 없겠죠. 도시가스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또 시험 나오네. 이거는 이제 다 알죠? 그쵸? 그쵸? 공포에 대한 거 뭐였죠? 그쵸? 사고 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등 사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 산업재해 은폐가 하나, 둘, 두 개가 있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느 내냐? 사망재해자 연관 2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보면은 정확히 돼요. 그리고 예방에서 중대 산업사고 키워드가 딱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장관은 사업자 대통령 장관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야. 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러는 바람에 그쵸? 앞 문제에서 봤던 그 긴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 문제 전체를 여기다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또 흔들리게 됩니다. 시규 아니었나?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니까 권오부 장관령은 아니었나? 권오부령은 아니었나? 막 헷갈리게 되죠. 이런 데서. 일단 넘어가자고. 그렇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장관은 공포하기 위해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의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수급인의 발생 건수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내 사고로. 이게 정확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제 A에 A1이고 B1인데 원칙적으로 얘 사고 건수만 얘로 기산이 돼요. A에 A1에. 근데 얘가 들어와서 일하면서 아까 그 조건들을 만족하면 얘 사고 난 것도 합산해 갖고 A의 사고로 합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봤더니 공포하기 위해 도움에게 자료와 창구 일어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리고 4. 사람 공포의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얘네 둘이 헷갈린다 하면서 보통 절차나 방법은 권오부령인 경우가 많아요. 시행규칙. 왜냐하면 절차나 방법은 수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일단 본법은 소위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국회 입법까지 막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만히 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더럽게 만들기 힘들고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도 힘들어요. 본법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시행규칙은 그 위에 본법과 시행령을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개정하고 자주 수정이 됩니다. 1년에도 몇 번씩 그렇게 돼요. 시행규칙은. 별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별표 같은 거 수시로 바뀌어요. 별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절차나 방법인 경우에는 권오부령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얘 둘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 여기서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 이 정도 어떤 공포 대상이 되고 아까 제철 도전 또 500명 이상 그리고 그 산업재해 발생률 같은 경우에도 사고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에도 도금이 포함했을 때가 더 높을 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면 안 되지. 그래, 그건 시행령, 대통령령이 맞아. 대통령령이 맞아. 이런 식으로 오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배우게 돼요. 시험장에서. 이제 그걸 확실하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 출제한 양반은 얘네 둘을 줌으로 해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빠지고 다른 지분이 들어왔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이걸 마인드가 좀 되신 분들한테는 얘네 둘의 지문을 줌으로 해서 문제를 고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출제위원들의 성향과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얘네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수치들을. 근데 어차피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게 그 얘기고. 얘네들이 헷갈렸을 때,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숙고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감탄하죠. 이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죠.